이번에는요,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요즘에 경제 침이 때문에 거리마다 이제 식당을 내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진짜 보면은요, 임대 문의가 이런 개막들이 이렇게 써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지금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제 마음도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경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통일방송의 김영구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은 누구나 막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많고, 그리고 준비할 것도 무척 많죠. 그리고 구상한 것도 있고, 동종 분야 단에게 답사도 많이 다녀야 하고,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권, 그리고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과 점포 입지, 선저 등 이것저것 생각하면 진짜 잠이 안 와요. 저도 몇 달은 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이게 창업을 한다는 것이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하루하루 내가 이제 오늘 나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꿀 수 있을까? 이것저것에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맹이나 이제 컨설팅에 우선하게 되는데요. 절대로 그런 데 우선하면 안 돼요. 어쨌든 지금 내가 생각해 본 건 뭐냐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했으면 저도 성공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생똥같은 마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어떻게 해요? 이 말다툼으로 이어져서 이제 이게 싸움으로 해서 제가 물론 그 200만 원을 벌 수는 있는데요, 맨날 싸우고 200만 원을 벌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맨날 싸우면서 인상이 안 좋고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장사를 하면 얼마나 하겠냐. 그래서 물론 제가 그만두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리고 멘탈이 본격적으로 살아나 다음부터의 창업 구성을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물론 그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외식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기존의 식당을 하고 있는 분들의 수도 없이 이게 어드바이스를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고 발로 뛰면서 지금 하는 일에 미쳐보라고 하는데요. 손님이 항상 많은 식당이 있는 뿐만 아니라 늘 경기탄만 하고 손님 하나 없는 가게도 계속 다녀보면서 문제점을 이제 본인 눈으로 찾아낼 때 창업의 문은 두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창업을 너무나 거창하게 하는 것이 리스트가 많이 따르는데요. 진짜 창업이 본인 마음속에 이제 불을 피워서 점점 타오르게 되고, 그 불꽃이 어떻게요? 마침내 밖으로 폭발할 즈음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크고 보잘것 없더라도요, 내 속에는 이 지역이 모두와 나와 분야 전체를 싹쓸이 한다는 웅대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면에 있는 절실감을 불러내어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성공을 한다는 신념을 확고하게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요. 또 업종 구상이 서면은요, 상호부터 지어 벽에 붙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 6개월 전부터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본인 가게 영업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요. 마음속 영상을 플레이하면서, 그리고 가상의 경영을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보면요, 실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스케치를 하고 메모를 해두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이게 대박 가게 모텔과 본인의 가게를 상상 속에서 한치 오차 없이 계속 분석하는 것이 분석하는 것이고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직원들 교육과 가게 콘셉트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손님들이 표정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단언컨대 필자의 말대로 이를 실천하면 사람이라면 실제 창업에서 불명 성공하리라 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선택하기에는 외식사업의 업종에 따라서 이제 낮 장사, 밤 장사가 있고 평일 장사, 주말 장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업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평일에 사람들이 많을 때도 있고, 평일에 없을 때 있고, 이제 주말에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식당이라는 건 날마다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내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사를 해야든 돈을 꾸준히 벌 수 있을까? 물론 첫째죠. 내가 이 장사를 해서 뭐 크게 하루에 대박을 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장사의 평일 장사가 체질적으로 맞는지, 반면에 밤 장사나 주말 장사가 체질적으로 맞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에게 잘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치지도 않고 오래 장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작은 고깃집을 평일 낮에 손님이 없고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또한 이제 주말에 집중 매출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으므로 젊고 건강하고 밤에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거예요. 횟집은 다소 편차가 있으나 일식집도 평일 낮에 손님이 없고 밤 장사예요. 그래서 낮에 정식 메뉴를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고요. 역시 주말에 집중적으로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 낮 장사를 하고 싶다면 국밥류나 이제 찌개류, 그리고 메뉴처럼 이제 직장인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를 체질에 맞게 잘 해야 되고요. 외식 사업은 메뉴에 따라서 이제 계절을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는 해절을 타는 대표적인 메뉴고요. 그리고 비브리오 배열증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4월 2월부터는 9월 하순까지가 장사가 안 되고, 어때요? 늦가을부터 이제 겨울에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수, 냉면, 막국수 등 차가운 면 종류는 4월부터 9월달까지 돈을 벌 수 있고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더울 때 어떤 메뉴를 가고 추울 때 어떤 메뉴를 가야 되고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나 이제 해물찌개도 찌개류에 이제 만두, 전골 등의 국물 요리는 찬바람 불 때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집중적으로 돈 벌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해에는 이제 세월만 낚아야 하고요. 이렇게 중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겨울이 많이 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국수, 막국수, 냉면 등이 잠식하기 때문인데요. 본래 이제 주어탕과 삼계탕이 계절 음식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지금은 그다지 계절을 타지 않고요. 사계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되는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맛있게. 그러면 계절을 타지 않는 특전의 보양탕들이 없어지면서 삼계탕들이 이제 여름 보양 음식을 거의 독점하면서 대부분 여름에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버는 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한정식집, 생선구이집, 두부, 전골 등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서 늘 먹는 음식이라고도 해도 철도 안 타고 낮에 집중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런 아이템을 요리에 자신있게 가족끼리 한다면 아주 유명하면서 순댓국밥, 설렁탕, 곰탕, 해장국집 등은 계절을 타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꾸준히 영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양심껏 열심히 한다면 아주 유명한 분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 순댓국밥을 지금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그 사업에서 사업인 게 아니라 그 남의 밑에서 일한 게 한 3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먹는 순댓국, 순대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순대 두 개를 나눠서 한다면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자그마한 가게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뭐 크게 매출은 올리지 않았어도요.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특히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것을 떼다 파는 거하고 내가 열심히 집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만들어서 파는 거. 그리고 순댓국밥도요. 내가 직접 국물을 내서 파는 사람, 받아서 파는 사람 차이가 180도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게 뭐냐? 내 손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음식이라는 거는요, 내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힘들어서 아유 이거 다 귀찮아 사도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맥주를 파는 호프집, 이렇게 술집 이런 등을 보면은요 밤장사지요. 그래서 밤장사라 이 특수한 사람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사람들은 100% 망해먹는다고 합니다. 치킨, 피자, 족발 등은요 이제 계절로 보면 여름이 잘 되고 겨울엔 비수기고요. 그래서 배달이 많고 이게 밤 장사, 주말 장사라 나이 많은 분들이 가급적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왜냐면 건강을 많이 해치거든요. 잠을 안 자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돈 벌기 어려운 분야, 작은 돈까지도 까먹기 딱 좋은 분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분식, 라면, 김밥, 돈가스 등은 가능하면 가족끼리 소박하게 작은 돈을 투자해서 욕심내지 말고 일하는 것을 재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요즘 카페와 프랜차이즈 빵집을 많이 차리는데요. 아마 조사해보면요. 창업자 중 이 분야에서 적자 보는 가게가 실패하는 가게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겉만 그럴싸하지 실속은 하나 없고 목숨 걸고 땀 흘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느 분야이든 예의가 있지만 그건 진짜 망할 수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내가 정성이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꼭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내가 쉽게 떼다가 파는 업종하고요. 내가 이제 말을 했지요. 순대도 내가 10개라면 10개 내가 진짜 하나하나 재료를 싸서 만드는 사람하고 떼다 파는 사람하고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남한테 탓지 마시고요. 다 내 본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무엇을 이렇게 하지? 이것이 내가 지금 남을 위해서 정성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잘 가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통일방송의 김영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여러분들을 좋은 이제 제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방송의 김영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